네, 오늘 영상선 실제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그간 오런 채널의 영상을 통해 주장해왔던 몇 가지 가설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알고 있던 초기의 우주는 밀도가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또 우주의 스케일도 작았고 입자로 가득 찬 상태였기 때문에 빛조차도 탈출할 수 없었는데, 이때 빛조차도 탈출할 수 없었던 시간이 빅뱅으로부터 약 38만 년간이었고, 이 38만 년간의 시간이 지나 우주의 스케일이 조금 더 커지고 입자들 사이에 빈틈도 더 넓어지면서 그 틈을 비집고 빛이 퍼져나갔을 때 바로 그 순간의 빛을 태초의 빛이라고 부르며, 이때의 흔적을 우주 배경 목사, 즉 CMBR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터널스의 도입부를 보면 MCU에선 6개의 특이점, 즉 인피니티 스톤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태초의 빛이라고 부르고 있는 걸 아리셈이 만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완다비전 당시엔 인피니티 스톤의 힘으로 각성한 안다가 만든 헥스로부터 엄청난 양의 CMBR, 태초의 빛이 퍼져나간 순간의 흔적이 발견된 걸 볼 수 있었기 때문에 What are you getting? A colossal amount of CMBR. CM. Cosmic Microwave Background Radiation. 인피니티 스톤은 태초의 빛의 근간을 두고 있고, 이 태초의 빛은 아리셈이 창조한 것, 또 아리셈이 사용하는 건 코스믹 에너지인 점에선 Celestials are the most powerful energy generators in the universe. 인피니티 스톤, 태초의 빛, 코스믹 에너지 사이엔 이러한 부등식이 성립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 초기에는 당연하게도 처음부터 별과 은하가 존재했던 건 아니었고, 온도도 너무 높았던 탓에 원자핵도 전자도 서로 결합할 수 없는 에너지가 매우 높았던 시기, 즉 암흑시기라고 불리는 다크에이지가 존재했는데, 이 우주가 천천히 팽창하고 시간이 흐르며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을 하게 되고 우주 최초의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최초의 원자핵도 만들어지게 되고, 이를 우주 최초의 핵융합, 빅뱅 핵융합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재밌는 건 앞선 영상에서 설명했듯 개인적으로는 코스믹 에너지가 과학과 마법 모두의 뿌리가 되는 에너지일 것이라고 예상했고, 실제로 토니 스타크의 아크 원자로 같은 경우 코스믹 에너지의 근간을 두고 있는 테서릭트의 원리를 기반으로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떡밥이 등장한 적이 있다는 점으로, 아크 원자로 또한 일종의 핵융합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점이나, 사실상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에너지의 근간이 초기 우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미루어 봤을 땐 이러한 아크 원자로의 핵융합 또한 코스믹 에너지로부터 비롯된 것, 즉 과학도 코스믹 에너지의 근간을 두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At the root of existence, mind and matter meet. 여기에 영화적인 허용을 좀 더 보태면, 이러한 태초의 빛, 코스믹 에너지와 연관이 있는 핵융합은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태양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 만큼, 코스믹 에너지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이카리스가 태양의 한가운데로 뛰어든 게 어쩌면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을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태양 에너지의 근간은 거대한 플라즈마 덩어리인 태양의 중심에서 발생하는 수소 원자핵들의 핵융합 반응인 점이나,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 중 암흑물질과 암흑 에너지를 제외한다면 무려 99%를 차지하는 이 플라즈마를 지구에서 가장 흔하게 관측할 수 있는 게 바로 번개이기도 하다는 점을 생각해봤을 땐, 마찬가지로 핵융합을 통해 나름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를 생산했던 아크 원자로가 전력으로 내려치지도 않은 토르의 번개에 400% 이상의 출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번개가 단순한 전기 에너지가 아닌 플라즈마로서 핵융합 발전을 가속화시켰기 때문임을 예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Power 400% capacity.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인피니티와 엔드게임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스톰브레이커 같은 경우, No, give me that. You have the little one. 토르가 중성자별의 에너지를 온몸으로 받아가며 만든 무기였고, 이 중성자별은 엄청나게 무거운 밀도의 별이 팽창하는 열 에너지를 모두 잃고 중력만 남았을 때 엄청나게 수축하는 과정에서 탄생하는 것인데, 극단적인 예로 만약 지구가 중성자별이 된다면 야구공 크기로 압축된다는 점이나, 애초에 태양조차도 질량이 충분치 못해 중성자별이 될 수 없다는 걸 미뤄봤을 땐, 토르가 그 에너지를 받아냈던 중성자별의 원래 크기가 지구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크기였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아무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이 중성자별이 더 압축되면 모든 물질이 붕괴해 블랙홀이 된다는 건데, 흥미로운 건 앞선 영상에서 언급했듯 MCU에선 블랙홀의 연결 통로인 워몰이 멀티버스 간의 이동 통로였다는 게 노이움 당시에 이 장면을 통해 암시된 적이 있었고, String theory, multidimensional reality, and matter displacement. All real? 이 블랙홀과 워몰은 유독 토르 프랜차이즈에서 강조된 적이 있다는 점으로, That looks like a collapsing neutron star inside of an Einstein-Rosen bridge. The Einstein-Rosen bridge folds space so that point A and point B coexist in space and time. Like that. 토르 천둥의 신 당시부터 이 블랙홀, 워몰이 비프로스트와 동일하다고 밝혀진 적이 있다는 걸 미루어 봤을 땐, 블랙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중성자별의 에너지로 만든 스톰브레이커가 비프로스트를 사용할 수 있는 게
한마디로 비프로스트는 블랙홀, 웜홀과 동일한 것이다. 나아가 웜홀과 마찬가지로 비프로스트 또한 멀티버스의 이동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What you seek, it's a bridge. Like an Einstein-Rosen bridge? More like a rainbow bridge. 실제로 이 비프로스트 같은 경우 우주의 중심에 있다고 언급된 이터니티에게 향할 수 있는 열쇠인 걸로 등장한 적도 있는 만큼 멀티버스 간의 이동 통로 역할까지 맡게 될 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Bifrost is the key. Eternity is a very powerful being at the center of the universe. It will grant the desire of the first person who reaches it. 또 이 중성자별 같은 경우 엄청나게 큰 별이 작은 사이즈로 수축을 하다 보니 회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게 되고 그 회전축을 따라 강한 자기장이 형성되는 건 물론 그 자기장을 타고 동반성에게서 빼앗은 물질이 제트 형태로 뿜어져 나오기까지 하는데 이 불빛을 우리가 지구에서 봤을 땐 아주 짧은 간격으로 보였다 안 보였다를 반복하는 비컨처럼 보이게 되죠. 그런데 마침 MCU에선 이러한 깜빡이는 비컨을 태닝즈에서 발견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내용이 직접 언급되기까지 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What is it? A beacon. They're sending a message. 앞서 언급했던 우주의 관점에서 봤을 땐 이러한 깜빡이는 비컨을 주로 중성자별에서 찾아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앞서 언급했듯 중성자별은 블랙홀이 되기 직전의 과정으로 비프로스트와도 연관이 있다. 또 이 비프로스트는 멀티버스의 연결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선 이러한 태닝즈의 비컨이 멀티버스로부터 오는 것일 가능성도 아주 높은 확률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A beacon. They're sending a message. 이와 관련해 개인적으로는 뱅글 또한 이러한 태닝즈와 매우 흡사한 기능을 가진 아티팩트라고 보고 있는데 중성자별과 중성자별이 만나 부딪혀도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나 블랙홀이 멀티버스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한 것처럼 만약 뱅글의 한 짝마다 중성자별의 힘이 담겨있다고 본다면 두 짝이 만났을 땐 중성자별의 충돌로 멀티버스 간의 이동 통로도 만들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을 것이고 실제로 작중에선 뱅글 두 짝으로 멀티버스 간의 통로까지 만든 적도 있기 때문에 이런 뱅글 또한 스톤브레이커, 태닝즈와 함께 중성자별의 힘을 이용해 제작한 아티팩트일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뱅글론 시간여행이 가능한 걸 알 수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이 뱅글이 태닝즈와 매우 흡사한 기능의 아티팩트일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 이 태닝즈는 시간여행 빌런인 정복자 캉이 사용했던 타임체어와 그 생김새가 매우 흡사했던 건 물론 이 타임체어를 거대화한 요새와도 그 생김새가 매우 흡사한 걸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태닝즈 또한 향후 시간여행을 가능케 해주는 아티팩트로 등장할 가능성, 나아가 스톤브레이커나 뱅글처럼 멀티버스 간의 이동까지 가능케 해줄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원이었습니다.